네, 오늘도 편안히 앉아서 책 한 권 들어봅시다. 오늘은 오늘도 지난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에 이어서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은 영화 속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설레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현실에는 없는 생명들이지만 가상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그 대상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캐릭터, 특히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공공의 적 시리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캅스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캐릭터 한 개의 캐릭터를 단단하게 오랫동안 유지한 거는 강철중 캐릭터인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님께서 연기한 이 강철중 캐릭터가 너무 강철중이 설경구 같고 설경구가 강철중 같아서 강철중이 본명인가 라는 생각을 어릴 적에는 하기도 했었는데, 캐릭터 자체는 그래요. 되게 껄렁껄렁하고 막 적당히 뒷돈도 챙기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민형 경찰. 근데 자존심은 엄청 세고 싸움도 막 엄청 잘하고, 그런 전형적인 한국 경찰 영화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예요. 강철중 캐릭터가 이제 그 뒤에 경찰 나오는 다른 한국 영화들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경찰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르겠어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껄렁껄렁하고 건들건들한 경찰의 이미지가 어찌 보면은 물론 되게 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시민들과 거리감이 없다, 동네 아저씨 같다, 동네 형 같다, 동네 삼촌 같다,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해 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중 캐릭터가 결정적으로 매력적인 거는 결국에는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히어로물적인 클리셰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히어로물도 악당들이 막 엄청 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선역의 캐릭터들이 이기잖아요. 그런 점을 되게 한국 경찰 영화가 잘 해소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뭐 독재라든지 이런 시기를 많이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다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를 다룬 영화 속에서 경찰 하면은 무섭고 뭐 언제든지 우리를 겁박할 수 있고 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강철중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경찰이 시민의 편이구나,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편일 수 있겠구나, 관객과 멀지 않은 존재구나, 인간미가 있는 캐릭터구나, 이런 거를 서서히 갖게 해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 베테랑의 서도철 캐릭터입니다.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죠. 캐릭터 특성 자체는 그 강철중 캐릭터가 묘사한 그 전형적인 이미지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부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를 되게 맛깔나게 잘 살려서 그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민적이고 인간미가 있고 자존심 엄청 세고 싸움 잘하고, 요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되게 강강약약이라고 그러죠. 강자한테는 굽히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약자한테는 또 그 뭔가 약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공공의 적 시리즈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영화 자체가 악당이 좀 더 입체적이고요. 좀 더 그 다자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은 좀 더 시대가 그 전 시대여서 영화적으로 단순하게 묘사한 감이 있는데, 이 베테랑에서는 우리가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되게 부자고 재벌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이랑 얽혀 있고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경찰도 그냥 단순히 이제 경찰 한두 명이 이렇게 자기의 전투력으로 이겨내는, 개인기로 돌파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조직들이나 뭐 그 경찰의 부서들, 동료들과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데에서 영화 자체가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도철 캐릭터가 좀 더 매력적으로 이제 뜰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느낀 부분은 물론 이제 공공의 적 시리즈에도 개그 포인트들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베테랑에서도 그 러시아 초반부에 이제 러시아 그 놈들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막 황정민 캐릭터가 그 노래 부르면서 연기하는 그런 개그 포인트들, 그런 거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경찰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캐릭터 자체를 파고들어 보면은 영화 자체의 이야기 구성이나 시나리오가 탄탄한 거고, 경찰적인 부분에서는 강철중 캐릭터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다, 그 정도로 느껴져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개인적인 어떤 가족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하고, 설경구님과는 다른 연기력으로 좀 캐릭터를 탄탄하게 해줬다.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한국 관객들의 입맛에는 실패 없는 경찰 캐릭터를 잘 구현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철중 캐릭터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서도철 캐릭터가 좀 더 비교 우위를 가지는 매력은 뭘까 하면은,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동료들이랑 벌이는 그 티키타카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그거잖아요. 그 봉윤주 캐릭터, 그러니까 장윤주 배우님이 연기하신 불륜 부부 연기, 뭐 벤츠 사면서 막 뭐 장이라도 보려면 한 대 있어야지, 요런 부분들, 그런 거 되게 잘 살린 것 같고요. 또 뭐 오달수 배우님이랑 연기한 티키타카도 되게 좋았고, 특히 그 케미스트리가 가장 절정에 달한 거는, 우리 수사하게 해줘라고 이렇게 막 그 조를 때 천호진 배우님이랑 오달수 배우님이랑 막, 야 내가 뭐 형님들 뭐 사우나 가 계실 때 나는 뭐 싸우고 있었잖아요 하면서 바지 내리고, 이런 장면들, 그게 개그 포인트면서도 그냥 쓸데없는 장면으로 지나가지 않게 잘 살려준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후배 뭐 조연이나 단역 경찰들이랑도 분명히 뭐 이게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사들을 통해서도 어떤 그 개별적인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살려준 느낌이에요. 뭐 내가 집이라도 걸게, 막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후배가 형님 전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는 그런 부분들. 이제 강철중 캐릭터는 여기에 비해서 좀 더 비교 우위는 그 서도철 캐릭터보다 더 날것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구겨져서 자고 수염 안 깎고 시민들이랑도 막 시비 붙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비교해 보면은 서도철 캐릭터는 그 배기사님 역할이죠. 그 운송 기사님이라든지 그 아들내미한테는 되게 깍듯이 대해요. 되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요. 근데 강철중 캐릭터는 은행에서도 막 행패 부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 수업 가가지고도 그 애들 학생들한테 막 벌 세우고, 그러니까 직업만 경찰인데 더 깡패 같은 게 사실 강철중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도철 캐릭터는 그 유명한 대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어쨌든 가오는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렇다고 강철중 캐릭터가 가오가 없다는 건 아닌데, 가오의 느낌이 강철중은 좀 더 날것의 느낌이다. 세 번째 캐릭터는 이제 공조 영화의 강진태 캐릭터입니다. 유해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작년 2022년에도 되게 2가 나오면서 잘 흥행이 됐는데, 글쎄요, 한국 영화에서만 유독 매력적으로 살릴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남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경찰 영화에 상업적으로 잘 녹인 작품이 공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성공해서 2편도 나왔을 정도니까. 이제 강진태 캐릭터도 앞에서 설명드린 서도철이나 강철중 캐릭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분과 좀 다른 거는 전투력은 오히려 좀 너프를 시킨 느낌. 대신에 전투력을 묘사하는 시간보다는 좀 더 그 강진태 캐릭터의 인간적인 묘사에 분량을 많이 밀어줬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가장의 역할을 훨씬 많이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앞선 두 캐릭터보다도 개그에 좀 더 많은 초점을 줬고요. 아쉬운 거는 지금 북한 측 형사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림철령 캐릭터. 그리고 2에서는 이제 다니엘 헤니까지 나오죠. 잭 역할을 하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여기부터는 되게 개인적인 어떤 바람인데, 만약에 3가 나온다면 강진태 형사님도 좀 더 버프가 돼서 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한없이 멋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현빈님이나 다니엘 헤니님보다는 한순간 정도는 더 멋있게 묘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제가 유해진 배우님을 좋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범죄자들 조지고 그럴 때 유해진 배우님이 혼자서 하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2에서는 좀 줄긴 했는데 1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림철령 캐릭터한테 버프를 주기 위해서 좀 강진태의 허술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할애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제 뭐 가족에 대한 묘사라든지 개그 부분 이런 게 확실히 앞에 강철중이나 서도철 캐릭터보다는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죠. 서도철 캐릭터나 강진태 캐릭터는 똑같이 박봉 경찰인데, 그 서도철 캐릭터, 그러니까 베테랑에서 서도철 캐릭터는 집에서도 막 떵떵거려요. 막 집사 뭐 돈도 없는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강진태 캐릭터는 집에서도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다못해 처제한테도 확실하게 이렇게 이기지 못하죠. 그런 모습을 되게 잘 살렸다. 되게 맛깔나게 살렸다. 진짜 그냥 한국 사회에 힘없는 가장이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보면서 되게 그 감정을 많이 이입하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또 보면은 그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관객분들이나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조 1이랑 2가 좀 다른 거는 그 강진태 캐릭터의 부인 역할, 그러니까 박소연 캐릭터죠. 그 자기 남편이 슬로우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살려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쿠사리 먹고 막 당하고 가족들한테도 당하고 이런 거 재밌게 살리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가족들한테 좀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실 저는 원에서 그 연하 그 딸내미 역할이 뭐 연하 누구 딸 엄마 딸 이게 저는 좀 그게 반복될 때 마지막에 한 번은 아빠 딸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뭐 되게 박봉인 경찰이고 뭐 힘없는 가장이지만 집에서는 한 번쯤 되게 강하게 존경받는, 그래서 관객들한테 캬 하는 장면을 주는, 그게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3가 나온다면 다니엘 헨이나 현빈 없이 확 제압하는 버프 받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번째는 극한 직업의 고상기 캐릭터입니다. 이분도 경찰인데 이 영화는 진짜 골 때리는 영화였죠. 극한 직업. 경찰인가 닭집 사장인가. 경찰이기를 좀 할 게 많이 없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개그에 몰빵했어요. 경찰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영화긴 한데 희한하게 경찰성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 않은.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강철중이 구축해놓은 캐릭터에서 엄청 벗어나진 않는데, 근데 스토리가 너무 이렇게 창의적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범인 잡으려고 퇴직금 쏟아서 닭집을 인수해버린다? 이거는 근데 재밌어. 약간 좀 SNL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 때문에 경찰 캐릭터들이 가지는 색깔이 그동안은
리미트를 걸어놓은 경찰들이었는데 지금은 확 넓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극한 직업에서는 그렇죠. 전투력도 보면은 강철중이나 서도철보다 막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주의 강진태 형사님 정도의 전투력인 것 같아. 근데 안 죽어. 이게 센 건지 약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막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절정 부분에서 때로 싸우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막 뭐 이동희 배우님, 이한희 배우님, 진성규 배우님, 공명 배우님 다 자기 우위의 그 싸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류승룡 배우님은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포즈 잡는 게 거의 그 이동희 배우님이 특공무술 하는 것처럼 포즈를 엄청 멋있게 탁탁 잡아요. 근데 포즈에 비해 맞는 횟수가 많아. 근데 표정이나 이건 되게 이 애티튜드는 진짜 싸우는 애티튜드인데 맞는 장면이 더 많은데 진짜 멋있는데 계속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스토리가 진짜 확실하게 캐릭터들도 잡아줬고 잘 살렸다. 뭐 경찰성 자체는 뭐 다른 앞에서 설명한 캐릭터들에서 엄청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창의적이다 보니까 진부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던 그런 경찰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닭집 사장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사장님 캐릭터를 되게 잘 살렸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의 가장 역할, 가장 묘사를 또 되게 잘 했는데 막연하게 강진태 형사님처럼 묘사한 게 아니라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다들 그거 제일 재밌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구찌 가방 뭐 잠깐 기다려 금방 씻고 올게 여보 씻다니 왜 하면서 옷깃 올리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고상기 형사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개그 스탯에 몰빵됐다. 스토리가 되게 창의적이어서 경찰 캐릭터도 창의적으로 살아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캐릭터, 아주 시원시원한 캐릭터입니다. 범죄도시의 마석도 형사님, 마석도 부반장님이죠. 글쎄요, 저는 마동석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거 범죄도시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경찰 캐릭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장을 열긴 열었는데 그 새로운 장은 배우 한 명밖에 소화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할리우드에서는 드웨인 존슨 배우님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마석도 캐릭터도 마동석 배우님밖에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냥 그 비교 우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싸움에 몰빵한 캐릭터.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 나온 모든 경찰들 중에 가장 전투력으로는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캐릭터 자체를 상당히 슬림화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강철중, 서도철, 강진태, 고상기 다 가족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마석도 캐릭터는 가족 부분을 아예 담백하게 없어요. 가족을 묘사한 부분이 없어. 그냥 소개팅만 좀 자주 다니죠. 그러니까 마석도 캐릭터가 가진 다른 강점에 좀 더 분량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경찰 캐릭터 중에 마석도 캐릭터는 결국에 이기게 된다는 거를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관객들이. 근데 그건 다른 경찰 영화도 똑같거든요. 어쨌든 주인공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범죄도시는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한 영화예요. 요는 그거죠. 얼마나 맛있게 범인들을 좁혀느냐. 그러니까 뭐 싸움 스탯이 뭐 압도적이고 그냥 히어로예요. 그냥 도검류도 안 무서워하고 총도 그냥 뺐죠. 야, 범죄도시 2에서는 네가 라꾸냐 할 때 그 라꾸라는 캐릭터가 몇 대 맞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총 바로 꺼내드니까 이러다가 바로 샥 잡아채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너무 뭐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자그마한 캐릭터성은 좀 부여를 해요. 뭐 영어를 잘 모르는 그런 거죠. 뭐 프로보이드라든지 그 뭐라 그러죠? 그 USB, SUV를 USB로 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문 부숴놓고
열렸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요런 부분. 사실 진짜 이런 경찰 있으면은 소송 당할 텐데 밉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화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시원시원하고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마석도 캐릭터는 제압이나 방어도 잘하지만 패는 걸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캐릭터가 담백한 편이어서 속편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캐릭터는 사실 쉽게 빨리 질리거든요. 이게 소모가 빨리 안 되려면 배우님도 그렇고 작가진도 그렇고 시나리오 짤 때 담백하면서도 자잘한 재미들을 좀 지속적으로 묻어나올 수 있게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잘 해서 범죄도시 2가 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뭐 주변 인물들로 그 매력을 이렇게 잘 조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캐릭터, 제가 이 경찰 캐릭터들 얘기를 시작한 계기인데요. 헤어질 결심의 장혜준 팀장님이죠. 장혜준 경찰입니다. 제가 이제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도 많이 받았고 여운도 많이 남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인생 영화라고 꼽을 정도로 그 색감이라든지 영화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매혹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도 기묘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느낌들 중에 사실 이 경찰 캐릭터에 대한 생각은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쭉 얘기했던 다른 경찰 캐릭터들 생각하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와일드하고 인간적이고 좀 껄렁껄렁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정의롭고 복장 같은 것도 항상 뭐 잠바떼기 하나 입고. 근데 장혜준 같은 경찰을 한국 영화에서는 글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연 중에서 일단 그 박해일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그 캐릭터가, 글쎄요 박해일 배우님이랑 한국 경찰 영화의 캐릭터는 좀 매칭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옷도 항상 단정하게 입으시고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되게 찬찬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히려 좀 젊은 석학 느낌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지금까지 본 경찰 캐릭터들 보면은 집이나 가정을 묘사할 때 그야말로 그 중산층 그 자체인 경우가 많고 서민의 전형이잖아요. 뭐 집도 좀 낡았거나 뭐 누추하진 않지만 부유하지 않은 좀 뭐 제법 어지러운. 근데 장혜준 경찰의 집은 보면은 무슨 그 이제 이정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안정환 캐릭터랑 같이 사는 이포의 집은 보면은 무슨 기생충에 나오는 부잣집 느낌이에요.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뭐 아내분도 잘 버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혼자 사는 집이 어지럽냐 그러면 혼자 사는 집도 뭐 넓진 않지만 탁탁 되게 깔끔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앞선 경찰 캐릭터들에 비해서 전투력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지구 캐릭터 검거할 때 그 방검 장갑이라고 그러죠. 그 쇠사슬로 된 장갑 탁 끼고 도검류를 든 그 캐릭터를 싹싹 하면서 조지는데, 이게 취재할 때 그런 멘트가 있어요.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한 멘트였는데 너 아니지? 너 사람 못 죽이겠던데 싸워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싸울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칼을 들고 나랑 싸웠는데 내가 생각을 할 틈이 어딨어. 일단 나는 칼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싸우면서 그런 전투력을 느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100%로 싸운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사랑을 묘사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보면은 정말 정갈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캐릭터인데 놀랍게도 앞선 경찰 캐릭터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찰 캐릭터들은
어찌됐건 가정에는 충실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송설애랑 사랑에 빠지죠. 그게 우리가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회적으로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불러요. 관계의 어떤 깊이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장혜준을 미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혜준 경감님이 경찰 캐릭터에서는 전에 없던 신선함을 보여준 게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뭐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품이 있다, 품격 있다, 멀끔한 그런 캐릭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부하지 않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존경하게 되면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나쁜 놈이고 진짜 막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런 경찰 캐릭터를 구축했다. 이게 뭐 배우님이 연기를 잘 살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이 다들 이 정도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런 게 되게 폭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스탯으로 보면 종합 스탯으로 보면은 앞에 언급한 모든 경찰 캐릭터 중에서 그 가장 점수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각형형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싸움 잘해, 뭐 똑똑해, 잘생겼어, 멋있어, 근데 승진도 잘해. 그러니까 앞에 캐릭터들 보면은 보통은 진급의 초연에 있거나 진급을 아직 안 했거나 못 했거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뭐 근데 이 장혜준 경감님은 최연소 그 진급이라는 극중 내의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완벽에 가까운 경찰 캐릭터예요. 물론 싸움 스탯만 따지면은 마석도 부반장이 최강이겠지만 어쨌든 뭐 육각형 스탯의 경찰이지 않을까. 경찰로 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국 영화 관객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한국식으로 뻔한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게 영화의 완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항상 댓글도 클리셰가 좀 있어요. 뭐 미국에서는 어벤져스를 만들 때 우리는 고작 아직도 이런 거 만들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감성을 미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감성 흉내내려고 하면은 100% 못 만들거든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색깔이 나와요. 근데 저는 경찰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한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살릴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대체제면서도 완전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히어로물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인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시원한, 통쾌한 그런 역할로서의 경찰들이 한국 영화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해 오고 있고 더욱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영화 감독님들과 스태프님들 그리고 배우님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고요. 이야기를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도 되게 많은 영감을 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장혜준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찰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색깔이 넓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를 완전히 깨주었던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저는 많은 앞으로 나올 다른 신선한 영화들, 신선한 이야기들 항상 기대하는 한 명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편안한 서재를 비밀스럽게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